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김도익입니다. 뉴스mem의 13번째 에피소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첫날이고요. 예, 어디 고향에 이미 가셨을까요? 아니면 내일 당일날 맞아서 또 가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자,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있으실 텐데, 어쨌든 어제부로 해서 우리 시장의 9월 달은 마감이 됐습니다. 뭐 어젯밤에도 미국은 정상적으로 열렸고, 오늘 아침 낮에도 아시아권 증시는 대부분 열렸고, 이제 중국은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내내 휴장이고, 우리 시장도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쉬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다른 나라와는 결이 다릅니다. 9월 달을 이미 마감을 했는데 뭐 글로벌 증시 중심이 된 미국은 하루도 안 쉬고 우리 연휴 사이에 네다섯 번 계속 열리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누적적으로 쌓아놓고 있다가 네, 10월 4일 날 재개장이 되었을 때 한꺼번에 반영이 될 테니까 사실 그래서 어저께 장 끝날 때까지도 뭐 안심을 하지 못하고 끝났고 이미 9월 중하순부터 시장이 좀 부정적인 이슈들로 많이 좀 덮여가지고 어려웠던 9월 하순을 보냈는데 어제는 뭐 드라마틱하게 아침에 조금 약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 전날 미국이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그런데도 결론적으로는 종가로는 뭐 어떤 이는 추석 선물이라고 얘기도 합니다만 정말 아주 미약하지만 지수 반등을 이뤄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2주 정도 빠진 거 대비해서는 그나마 다행이었어 이런 판단인데 어찌됐든 9월은 정말 우리가 예상했고 이미 알고 있는 9월의 리스크 또 9월 달이 월별 수익률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가장 좋지 않았어라고 하는 그런 지점들을 아주 정확하게 또 한번 해주면서 마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9월달 하순에 고생 너무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자, 이제 끝났으니까, 10월부터 분명히 월별 수익률도 올라가고 좋은 일만 남았어야지 맞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9월달에 그 어려운 장에서도 종목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 포트폴리오를 뭐 훼손하지 않고 그래도 굳건히 버틴 건 9월만 넘겨보자. 10월부터는 패 풀린다. 이런 이제 예상들을 많이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근데 막상 9월 끝나고 9월 어저께 저녁 뉴스부터 오늘 아침에 또 아시아 시장 열리면서 나온 뉴스들 몇 가지 모아서 이 시간에 정리를 해드릴 건데, 만만치 않습니다. 10월 증시도 부진을 예상한다. 그래서 좀 대피가 필요하다. 약간 방어주 성격의 자동차와 기계, 은행, 통신 쪽, 흔히 말해서 지수 방어 섹터 쪽으로 좀 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고요. 몇몇 개 증권사들의 코스피 10월달 전망치도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단을 2400 밑으로 보는데도 대부분이고요. 하여튼 이런 모습에서 또 4분기를 전망하는 펀드 매니저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서베이가 한경에서 있었는데 증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관점은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로 4분기에 대한 코스피 평균점을 2450 정도로 보고 있어서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형성했던 지수대에서 크게 멀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저께 오늘 또뭐 홍콩 장세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요. 뭐 한 2년 전부터 발목을 계속 잡았다라고 하는 헝다에 대한 상패외기 헝다그룹이죠. 이 부동산 뭐한 2, 3등 하는 그런 정도의 규모의 기업이었는데 2년 전에 한번 이거 망한다 그래가지고 몇 주 정도 글로벌 시장 자체가 좀 발목을 잡히고 그랬다가 뭐 약간 찢어져 가지고 뭐 국유화도 되고 이러면서 조금 한숨 넘어갔고 최근에는 또 비구이안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또 디벨로퍼 중에는 1등 정도 하고 있는 회사가 휘청거린다고 해서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채권에 대한 그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최근에 좀 시끌벅적했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다시 뭐 지준율도 인하하면서 돈도 푸는 방식으로 해서 그 해당 회사의 채권도 뭐 3년 연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일단 급한 불은 끄는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그래도 좀 쇄신되나 아니면 부동산에 대해서 중국이 일단 덮기로 했다든지 이런 결론이 나올 줄 알았는데 헝다는 이미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미 2년 전에 한번 회사가 거의 찢어지다시피 나눠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얘가 뭐 상폐이기를 맞았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미 정리될 대로 된 회사라 2년 전에보다 훨씬 쪼그라든 모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그래도 어쨌든 거래 중단 공시가 나오고 청산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뭐 중화권 특히 홍콩이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반응이 있긴 한데 뭐 상해 증시 별로 영향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차라리 정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중국의 이 부동산 이슈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연휴 사이에 잘라낼 만큼 작은 회사는 그렇게 잘라지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유가가 또 오늘 밤 사이에 또 더 올랐어요. 지금 이 시간이 제가 조금 더 늦어가지고 목요일 밤 11시 정도 조금 넘었는데 원자재 가격이 지금 현재로는 어제보다는 조금 내렸지만 이제 간밤 지난밤 사이에는 좀 많이 올랐죠. 미국의 또 원유 재고가 좀 적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러시아랑 사우디가 손잡고 감산하는 거에 대한 이 부분이 의외로 좀 장기적으로 유가 상승을 만들면서 뭐 이러니까 CPI도 다시 재반등을 하고 있고 인플레를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 인상 이슈랑 내년도에 금리 내리는 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선회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근데 즉 이거는 뭐 GDP는 떨어뜨리면서 인플레는 우려를 시키니까 재선은 바이든도 트럼프도 꿈꾸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당인 민주당과 바이든한테 아주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역시 좀 이슈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근데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주가 관련된 아이디어를 찾는다라고 하면 제가 최근에도 계속 사실 야간 방송 때 말씀드리는 주제가 뭐 대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라든가 오일머니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어찌됐든 현실적으로 기름이 비싸다란 얘기는 물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문제죠. 예, 두렵고. 근데 반대로 산유국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어찌됐든 돈을 꽤 벌 수 있는 기회가 연장되고 있고 그거에 따른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돈이 쌓이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또 디벨로퍼나 아니면 인프라 투자 또 뭐 사우디의 네옴시티 격으로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 할 거 아닙니까? 또 기름만으로는 언제까지 버틸 수가 없으니까 신재생에 대한 뭐 그런 투자도 할 거고 방산 쪽 무기도 살 거고 뭐 지금 사우디 중심으로 보더라도 결국 러시아랑 손잡을 거냐 미국이랑 손잡을 거냐 계속 오가면서 더 좋은 쪽으로 달라붙을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유가를 무기로 해가지고 미국하고 손잡으면 또 뭔가 반대급부를 받으면서 유가를 약간 뭐 아래쪽으로 조정할 만큼 증산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러시아랑 손잡으면 야 우리 손잡고 감산 좀 몇 달 하면 유가 오른 거 가지고 충분히 보상받을 거야 이런 심리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미국하고는 약간 척을 두고 있고 러시아랑 오히려 사우디계나 오펙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친한 행보를 갖고 있어서 유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유가 관련된 아이디어를 찾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뭐 오늘 신문 보니까 아, 서학개미들이
어차피 우리나라 몇 주 쉬는데 미국은 안 쉬니까 가서 덤벼볼 만한 뭐 주식군 몇 개 떠오르는데 뭐 맥도날드도 있었습니다만 쉐브론이라고 하는 그 왜 워렌 버핏이 꽤 투자했다라는 정유 회사 있잖아요. 그런 쪽에 투자해야 된다. 이 유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정제 마진에 대한 확대 폭에 따른 뭐 수익 확대 이런 쪽으로 정유 회사들을 볼 수 있다라는 움직임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유가는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유가가 올라가는 거랑 또 증시가 하락하는 거랑은 또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 한계점이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현재 지금 열리는 장도 약간 혼조, 그리고 어저께 오늘 새벽에 끝난 장도 약간 혼조. 저는 9월 말이 미국도 다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유가를 빌미로 또 뭐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거 빌미로 이렇게 그냥 계속 한 2주 정도 끌고 왔던 악재로서의 생명력이 저는 오히려 주가가 더 극상으로 올라서 100달러에 근접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변동성이라든가 악재로 받아들이는 그런 그 감정적인 어떤 그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충격을 받아야 그게 주가에 반대급부적으로 반영이 될 거잖아요. 그게 저는 조금 줄어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가가 80불대에서 뭐 90불 넘고 이럴 때 뭐 이거 계속 올라가 이러면서 장이 그랬는데 오히려 100달러 내외를 보는 시각에서는 정말 100달러까지 근접을 하면 이제 다 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외로 우리 연휴 사이에 사실 이제 걱정을 하는 게 뭐 금리도 올라가고 유가도 올라가면 미국장이 엄청나게 작살날까 봐. 물론 최근에 또 일부 뭐 소위 전문가란 분들이 나와서 미국의 2008년도 금융위기 때랑 지금 경제지표 비슷해지는 게 너무 많고 뭐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 가지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안 좋은 얘기 잔뜩 내놓고 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연휴 사이에 아무것도 못 하는데 예, 그냥 막 심리적인 부담만 엄청 갖고 예, 넘어가셔야 뭐 연휴인데 쉬시지도 못하고 좌불안석 예, 그러시지 마세요. 예, 어차피 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예, 편히 쉬시고요. 제가 오늘 이 뉴스mem의 제목 연휴는 연휴답게라고 붙여봤는데 연휴는 쉬어야죠. 놀아야죠. 예, 너무 걱정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금리랑 유가가 거의 다 임계점의 상단까지 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는 더 이상 발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뭐 제가 틈이 날 때 이게 사실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뉴스 매매와 관련된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데 연휴 사이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음 주 초반 정도에 뉴스가 워낙 많이 나오는데 예, 한꺼번에 전달 드리려면 다음 주 목요일 날 너무 많은 뉴스가 있을 것 같아서 중간에 한번 잘라서 월요일쯤 한번 다시 또 뉴스 매매 쪽으로 전달 드리는 소식들을 모아 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제가 이 뉴스 매매나 베스트 리포트는 15분 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자, 근데 현대기아차가 또 한 300만 대 정도 리콜한다고 엔진 부품 화재 위험이 있다고 하네요. 예. 맨날 그 세탄지 엔진 화재 이슈 가지고 몇 년째 뭐 몇 년째가 아니죠. 한 서너 번에 걸쳐 가지고 충당금 쌓느라고 3분기 때마다 영업이익이 털리곤 하는데 또 화재 위험이라고 하니까 걱정이 되네요. 11월에 리콜 공지한다고 하는데 이 대수가 워낙 많아서 현실적으로 아마 비용이 좀 들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역시 지금 최근에 전기차 안 팔린다고 하는 거 가지고 약간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또 엔진 이슈에 발목을 잡힐 부분이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유커는 사실 제가 이제 국경절 이번 이제 당장 한 내일 이후에 한 7, 8일 정도 휴일로 국경절이 시행이 되는데 과연 중국인이 우리나라 오는 거냐 안 오는 거냐에 대해서 사실 이론에 뭐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윗기사를 보면은 중국인이 몰려올 줄 알았더니 제주 호텔은 만실인데 서울은 텅텅 비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주에는 이번 연휴 때 한 18,000명 정도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 서울에는 별로 안 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기사도 있고요. 또 아래쪽에는 좀 상반된 내용 7년 만에 6호 특수가 일어나면서 서울 여행이 하루에 6,300건이 팔렸다 이러면서 국경절 맞아서 예, 서울 쪽으로도 온다. 야, 이거 연휴 지나서 과연 어떤 시각? 제가 사실 연휴 전에 10월 달에 가장 확실한 이슈 두 가지로 말씀드린 게 하나는 6호 이슈고 하나는 예, 우리 10대 총수를 비롯한 장관급의 예, 사우디 방문권으로 해서 뭐 소위 네옴시티라고 하는 예, 그런 쪽의 두 가지 섹터를 가장 연휴 지나서 관심 섹터로 보고 있는데 6호는 이게 지금 뭐 어쨌든 또 초반이지만 온다 안 온다 이거 가지고 얘기가 많은데 적어도 제주도는 온다. 근데 제가 어찌됐든 제일 중심되게 얘기하는 종목이 글로벌 텍스풀이랑 제주 관광개발이 롯데관광개발이니까요. 예, 일부 화장품이나 피부 미용기기와 함께 기업은 두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서울 온다 그러면 호텔신라 봐야 되겠습니다만 서울은 많이 안 온다고 하는 기사도 있으니 예, 제주도는 몰리는 게 확실하니 롯데관광개발 역시 좀 지긋하게 좀 눌러주시고 예, 면세점 프리 사업 쪽으로 해서 가장 돋보이는 예, 글로벌 텍스 프리 이런 것 쪽에 좀 관심 두시면 연휴 이후에 그래도 좋은 종목이다라는 판단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앞으로도 뭐 녹화 통해서 자주 말씀드리겠지만 6호 쪽하고 네옴시티 관련된 쪽이 10월달 초반을 좀 좌우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쪽에 관련된 섹터에 좀 관심 가지시고요. 뉴스 매매는 부정기적으로 이번 연휴가 워낙 긴 관계로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야간에 또 한번 예, 녹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편안한 예, 명절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